안녕하세요. 자미연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오늘은 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수면제를 끊으려고 할 때 끊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수면제를 끊을 때 혹은 줄일 때 어떻게 하면은 조금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팁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수면제를 드시면서 주무시는 분들은 수면제에 대한 의존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수면제 없이 잠드는 것은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끊으려고 하면 이거 먹기 전에 내가 잠이 들면 끊을 수 있겠는데, 이런 전제 조건을 많이 걸거든요. 수면제를 안 먹는다? 그래도 잔다. 그럼 내가 수면제 안 먹겠다. 이런 식으로 전제 조건을 걸고 수면제를 끊으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 수면제를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존성이 크기 때문에 안 먹고는 못 잔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 먹고 못 잔다. 근데 안 먹고 자면 내가 끊겠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좀 흔히 말하는 치료도 받아야 되지만 약간의 어떤 인식의 전환을 함께 병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약간은 요령을 좀 피워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한번 드려볼게요. 이 수면제에 대한 어떤 의존성이라는 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육체적으로 의존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몸 자체가 약에 약간 중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담배라든지 뭐 알코올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커피라든지 카페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매일같이 먹어왔던 음식이라든지 약에 대해서 그걸 끊어내려고 할 때 끊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육체적인 중독 증상이 있습니다. 의존 증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심리적인 의존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먹고 잔다, 먹고 뭔가를 했다, 이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어떤 심리적인 의존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을 해야지만 수면제를 끊어낼 수가 있는데요. 육체적인 중독, 육체적인 의존 상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일종의 해독요법이 필요합니다. 이게 독에 중독이 됐기 때문에 그 독을 풀어내야지 수면제에 대한 의존성, 약에 대한 의존성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해독요법 중에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내는 것이 사실은 한약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토와 설사를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설사를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토와 설사는 사실은 구토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고요. 설사는 설사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방법인데요. 구토 자체는 너무 그 방법 자체가 조금 공격적이기도 하고 부담을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가장 많이 활용하고 효과도 좋은 그런 해독 방법은 설사를 통해서 독을 풀어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방법을 합법, 아래 하자를 써서 합법이라는 방법으로 이용해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설사를 통해서 몸에 어떤 독소를 배출하는, 설사를 유발하는 그런 약재를 가지고 그 약재를 드시게 되면 설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냥 설사 한번 했어요 정도가 아니라 마치 거의 뭐 장염 걸린 것처럼 하루에도 10번 이상의 설사를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흔히 말하는 막 배를 쥐어짜듯이 거의 막 물똥만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요. 이렇게 설사를 하루 종일 하고 나면 해독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수면제에 대한 의존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주 극심한 합법을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면제 없이도 나도 모르게 지쳐서 그럴 수도 있고요, 독이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수면제 없이도 나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었다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완전히 푹 잘 자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깼다 들었다 깼다를 반복하면서 나도 수면제 없이 잘 수 있구나 라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 한 번의 해독을 통해서 수면제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습니다. 뒤틀어진 오장육부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치료를 하면서 한 달에 2번 정도, 많게는 3번까지 가능한데요. 한 달에 2-3번 정도의 이런 해독요법, 합법을 통해서 독을 계속 풀어내면서 수면제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가고
장부를 맞춰주고 그러면서 수면제를 끊어나가는 치료를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면제에 대한 심리적인 의존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약간은 그 청개구리 작전을 펴야 돼요. 청개구리. 이게 잠이라는 것 자체가 자꾸 자려고 하면 도망가고 안 자려고 하면 오히려 온다라는 그 습성을 이용을 하는 건데요. 수면제를 끊거나 줄일 때는 약을 안 먹고 안 잔다. 약을 안 먹고 안 잔다라는 기분을 가지셔야 돼요. 수면제를 왜 안 먹었니? 오늘 안 자려고요. 밤새려고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수면제를 끊어 나가셔야 돼요. 잠을 안 자고 밤을 샌다. 밤에 뭐 하려고? 그냥 눈 감고 누워있지 뭐. 눈만 쉬게 하지 뭐. 잠은 안 자도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누워야 된다는 거죠. 하루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약 2, 3일 정도를 밤을 샌다라는 기분으로 잠자리에 누워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면 2, 3일 동안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하실 때는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밤을 샜다라는 가정하에 그 밤을 셀 수 있는 기본적인 체력, 기초 체력이 바탕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불어서 그 한 2, 3일 정도는 낮에 스케줄을 잡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출근을 안 하는 날로 잡는 게 좋고 연휴를 잡는 게 좋고 아니면 출근을 안 하더라도 낮에 스케줄이라든지 뭐 무슨 친구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데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스케줄을 잡고 시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피로가 너무 축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밤을 샌 날은 가급적이면 낮에 운동이라든지 지나친 활동은 줄여주셔야 돼요. 약간은 집에서 그냥 널브러져 있는 느낌? 뭐 TV 보다가 좀 누웠다가 침대 좀 누웠다가 뭐 가볍게 산책하는 정도, 밥 챙겨 먹고 이런 정도의 생활만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좀 여유를 가지고 하루 자체의 어떤 일정을 여유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밤을 셀 때도 약간 요령이 필요합니다. 밤을 새는데 밤새도록 그냥 TV만 보면서 밤을 새겠다? 안 됩니다. 그러면 너무 피곤해져요. 그래서 2, 3일을 버티기가 힘들어요. 밤을 셀 때도 눈을 감은 상태로 밤을 샌다라는 기분으로 잠자리에 누워서 눈을 감고 시간이 잘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뭘 한다? 귀로 음악 감상을 한다, 라디오를 듣는다, 뭐 강의를 듣는다 이런 느낌으로 눈을 감고 누워서 눈과 몸은 좀 쉬게 해주지만 잠이 안 오면 귀는 열어놓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누워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잠이 안 오는 상황에서 대부분 그런 고민을 해요. 잠이 안 오는데 지금 2시간이 지났는데 3시간이 지났는데 처음에는 밤을 새겠다라고 마음을 먹긴 먹었지만 내일이 걱정이 되네, 어떡하지, 피곤한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갈등을 하는 시기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그러면 고민에 빠지기 시작해요. 수면제를 그냥 먹고 잘까? 아니야. 먹고 잘까? 아니야. 지금까지 버틴 것도 아까운데 그냥 잘까? 아니야. 먹고 자.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나중에 다시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를 못 버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그런 고민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처음에 우리가 마음 먹었던 것처럼 오늘은 약을 안 먹고 밤을 새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다잡아야 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수면제를 끊어내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스타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무작정 자 오늘부터 시작,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다가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홧김에 수면제를 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기본에 가지고 있는 체력이 좋은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안 먹고 만다, 에이 진짜 내가 이걸 먹느니 차라리 더럽고 치사해서 안 먹고 내가 알밤 새고 만다, 이런 분들은, 체력이 좋은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버텨내시거든요. 근데 체력이 약한 분들은 그렇게 하다가 실패하고, 한번 실패하고 나면 또 좌절감을 느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도하기가 겁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내 몸에 약해져 있는 체력을 보충을 해주고 무너져 있는 오장육부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어떤 그런 치료를 통해서 처음에 불면증이 왔을 때 내 몸이 어떤 깨진 그런 균형을
바로 잡아주면서, 그리고 그 균형이 어느 정도 잡혔을 때 이런 시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한의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저희 한의원에 많이 오시는데, 수면제를 먹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의학적으로 불면증을 만들어냈던 원인들을 바로 잡아주는 치료를 하면서 어느 정도 그게 수준에 올랐을 때, 레벨에 올랐을 때 이 정도 됐으면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 줄여볼까요? 끊어볼까요? 이렇게 진도를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수면제를 끊을 때 필요한 어떤 요령이라든지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 힘드신 부분이 많을 거예요. 이런 요령을 충분히 익힌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한의학적인 치료를 병행을 하면서 줄여나가는 방법을 저는 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 체력이 좋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분이라면 시도를 해보는 것도 권해드리고요. 둘 다 가능하다는 거. 조금은 두리뭉실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약간은 좀 무대뽀식으로 줄여나가는 방법, 특별한 정도가 다이어트에 그죠? 특별한 비법이 없는 것처럼 수면제를 끌어나가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어느 정도는 감내하고 이겨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그런 생각하에서 수면제를 끊어나가는 시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